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재명식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일까요? 이재명식 당 운영은 도대체 어떤 당 운영일까요? 이재명식 직접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유근일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중의 나라 만들겠다는 선전, 선동, 술수.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국회의장 후보 선거 추미애를 밀었다가 의원식이 됐죠. 그랬더니 민주당의 당원이 2만 명이 탈당했다고 합니다. 뭐 조국당으로 가든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2만 명이 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 권한을 늘리겠다. 당원 권한을 늘려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뽑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즉,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민주주의고 대의제죠. 그런데 국회의장을 뽑는 이것도 당원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 좋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 그 말은 자신들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밟아버리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래서 권리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주요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한 기색이나 비판적인 논조가 없다. 이렇게 유근일 주필은 지적합니다. 자, 이재명은 이 말로 오늘의 한국 대중민주주의 또는 한국 좌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정권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자, 왜 그러냐? 공당을 특정 정치인, 즉 지금은 이재명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명의 도구로 만들고 당을, 그 다음에 체제, 자기들이 이 당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 체제를 전체주의적 민중주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법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사법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같은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재헌의회를 소집해서 그 다음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장악하고 나면 남는 게 뭐죠? 행정부죠. 행정부는 차베스 본인이 뭐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소위 말해서 일당 독재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전국에 주민평의회라는 직접 민주주의제 조직을 깔았다. 이거 옛날 우리 해방 직후에 있었습니다. 인민위원회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유사하죠. 한국운동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떼려고 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비워놓지만 나중에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직접 민주제도 정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광장정치, 홍위병정치, 개딸 정치가 설치게 되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근일 주필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광장정치의 대명사는 프랑스 대혁명이죠. 매일 아침 프랑스 파리의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처형시키던 그 사람도 나중에 그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어요. 그 다음 홍위병 정치. 홍위병 정치는 뭡니까 여러분?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완장차고 자기 아버지, 삼촌 막 암살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만드는 그런 홍위병 정치. 모택동의 말 한마디면 그 젊은 어린애들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런 젊은 애들이 홍위병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폭행하고 문화유산 파괴하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거의 50년 후퇴했다고 하잖아요. 개딸 정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당 개딸들의 어떤 이 팬덤 정치, 거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민주주의는 그럼 나쁜 것인가? 간접민주주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의장을 뽑아요. 자, 이런 식의 간접민주주의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은 영국의 자유 우파 보수 우파 정치인이라고는 에드먼트 버크를 소개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녁에 라방에서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드먼트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급격한 확대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사회와 정치의 민주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질서 있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 그의 보수 우파주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수 우파주의를 논하면서 에드먼트 버크는 적어도 4개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체적인 제도와 간섭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두 번째, 이러한 제도와 간섭은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민주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질서 있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반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과거의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역사적 연속성을 무시하며 자유를 위한 제도를 파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코 보수주의라고 할 수 없다. 에드먼트 버크가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자, 이재명식 이런 전체주의식 민주주의는요,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론은 이미 우리 인류가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급진 우파, 극우는 독일 나치의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급진 좌파, 극좌는 모택동의 중국 문화대혁명,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캄보디아 폴포트, 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흐르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식 전체주의 정치 실험, 개딸 정치, 이것이 한국 정치에 가져올 폐해와 위험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